김하성 선수가 골드글러브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골드글러브는 KBO에서 주는 골든글러브와 차이가 있는데요. 골드글러브는 순수하게 수비 지표만을 두고 평가하는 상입니다. 타격은 실버슬러거라고 해서 다른 상을 수상하죠. 김하성은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골드글러브 최종 3인까지 노미네이트 되었었죠. 이로와 유틸리티 부분에서 말이죠. 유틸리티 부문은 현대야구의 추세에 맞춰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하는 선수들에게 주는 상으로 2022년부터 신설된 포지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 포지션에서 훌륭한 수비를 이행한다는 데 있어서 그 특별함이 더할 수 있기도 합니다. 김하성 선수의 경우엔 유틸리티 플레이어답게 올 시즌 3개의 포지션에서 수비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은 수비를 소화한 포지션은 2루 수비로 총 106게임에 나와 856.2이닝을 소화했습니다. 그중 166개의 풋아웃을 시켰고 269개의 어시스트를 성공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4개의 에러만을 기록했죠. 99.1%라는 어마어마한 수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수비 지표 용어를 살짝 알고 넘어가 볼까요? 풋아웃의 뜻은 직접 주자를 태그아웃 시키거나 베이스를 밟아 아웃시킨 행위, 그리고 노바운드된 공을 직접 아웃시킨 행위, 송구를 받아 아웃시킨 행위를 포함하는 직접적인 아웃 카운트가 완성되는 단계의 행위를 말합니다. 어시스트의 경우엔 아웃 카운트가 올라가기 이전에 송구를 한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김하성 선수가 이렇게 2루에서 수비를 하고 1루를 던졌을 경우 김하성 선수의 어시스트가 하나 올라가고 1루수의 풋아웃이 하나 올라가는 식입니다. 다시 수비 포지션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로 소화한 포지션은 3루 수비로 32게임에 나와 253.1이닝, 19개의 풋아웃, 5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고 에러는 하나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수비 포지션이 유격수입니다. 20게임 153.1이닝을 소화했고 그중 13개의 풋아웃과 4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에러는 2개를 기록했고요. 그래서 올 시즌 총 1263.1이닝을 수비했으며 그중 단 7개의 실책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 등을 토대로 수비 세이버 매트릭스 지표인 OAA를 기록하게 되는데 out of average의 약자로 쉽게 말해 평균 수비 지표보다 얼마나 더 좋은 수비를 기록했는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 지표가 골드글러브를 받는데 메인 지표가 됩니다. 김하성 선수의 OAA는 9로 상위 4%를 기록하고 있으며 송구 평균 속도는 86.8마일로 상위 4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간혹 한국 중계를 보다 보면 김하성 선수의 송구 지표가 상위권에 든다고 하는데 객관적 사실 지표로는 그건 아닙니다. 올해 굳이 샌디에고가 젠더 보가츠를 데리고 온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김하성의 수비력 자체를 폄하하는 사람들은 이제 믿고 걸러도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증명이란 것을 해냈으니 말이죠. 진짜 한국 시리즈에서 내야 플라이를 못 잡았던 그 김하성을 생각하면 진짜 격세지감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김하성 수비가 어떤 부분이 뛰어난지 각 포인트별로 살펴볼까요? 우선 김하성 선수 수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수비 레인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빠른 스피드와 빠른 판단력으로 자신의 수비 범위를 상당히 넓게 가지고 가는 김하성 선수죠. 또 이런 수비 범위를 가능케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시그니처 무브 때문이기도 합니다. 잡은 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러닝 스로우 한다는 게 절대 쉽지 않은데 이걸 시그니처 무브를 갖고 있으니 왼쪽 수비 범위가 상당히 증가하게 되죠. 다음 장점은 순발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키스톤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선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타구를 판단하고 어떻게 수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력이 아주 훌륭합니다. 상당히 빠릿빠릿한 인상을 주는 이유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좋은 순발력이 발휘되는 데 있어선 탄탄한 기본기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김하성은 수비 시 자세와 스텝이 그 무엇보다 훌륭합니다. 특히 첫발 사이드 스텝이 아주 뛰어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 때문에 넓은 레인지가 가능한 것이기도 하죠. 역시 수비는 민첩한 순발력이 최고의 자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빠른 순발력은 좋은 판단력을 만나 수비 시 안정적인 수비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그리고 백으로 잡을지 앞으로 잡을지, 어떻게 던져야 하는지 상당히 좋은 판단력을 보여주죠. 특히 이런 장면에서 빠르게 판단하고 3루로 들어가 아웃시키는 장면은 상당히 인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송구입니다. 송구 자체가 엄청나게 강하진 않습니다. 물론 국내 수비 기준으로 하면 상당히 강한 편이긴 하나 어쨌든 메이저리거고 유격수나 3루수가 메인인 선수들을 기준으로 보면 송구 속도가 강한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약하지도 않습니다. 3루 수비나 유격 수비를 할 때 핫코너로 깊게 빠지는 경우 노스텝 오버스로우를 해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럴 때도 확실하게 던질 줄 알며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하게 공을 뿌릴 수 있는 선수죠. 반면 송구에 대한 정확도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이런 장면에서 그 진가가 나오는데 홈태그에 필요한 확실한 로케이션으로 꽂아버리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극상의 프로 레벨에서는 이런 디테일이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플레이 하나하나가 그 선수의 클래스 지표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능력들이 종합적으로 발휘되어야 하는 슈퍼플레이 상황에서 아주 멋있게 해줍니다. 내야 플레이어이니 당연히 난해하고 어려운 타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마다 탁월한 센스와 좋은 기본기를 베이스로 아주 멋들어진 슈퍼플레이를 보여주죠. 김하성을 어썸하게 보이게 하는 활용 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어렵고 터프한 수비 상황에서 이걸 한다고 하는 수비를 아주 많이 만들어냅니다. 수비 상황에서 기대하게 만드는 판타지스타 같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죠. 직관의 맛을 알아버린 달빛의 이런 표정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네요. 내년에도 좋은 모습으로 2년 연속 골드글러브를 수상했으면 좋겠네요. 거기다 실버슬러거까지 같이 해주면 더할 나위 없겠고요. 김하성 선수의 골드글러브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